안녕하세요. 엄빠TV의 짜장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 아이 책벌레 만들기 프로젝트 3가지 원칙 기억하시나요? 네.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영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아이를 책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그 목표를 정하셨다면 부모가 어떻게 무엇을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종민 박사의 마음력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끝이다. 생각이든 결심이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힘이다. 1%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실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삶에 72시간 안에 적용하지 않으면 전혀 나와 무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72시간이면 며칠이죠? 3일입니다. 3일 안에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전혀 내 삶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신영복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라고 얘기가 나오죠. 바로 머리에서부터 어디요? 손끝과 발끝까지의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이 실천에 옮겨지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얘기고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글쎄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뭐, 아이 좀 크면. 아니요. 그냥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머릿속에다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 아마 강한 반발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자녀, 내 아이가 왔네? 책 읽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아이가 무척 당황해할 수 있죠. 갑자기 왜 저럴까? 엄빠TV를 보셨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강연을 듣고 왔나? 갑자기 왜 저러실까? 아이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책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소년이 끝까지 나무를 의지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나무에 사랑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었을까? 왜냐면 나무는 소년에게 정말 아낌없이 줬는데 소년은 결국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못했거든.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잘된 방식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같이 독서 대화를 가정에서 나눠보는 겁니다. 홍길동은 도적일까? 의적일까? 홍길동이 나쁜 사람들, 즉 지배층의 재산을 잘못된 재산 축적을 한 것들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이 홍길동.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효녀일까? 아빠의 눈을 뜨게 했지만 아빠는 심각한 죄책감에 살 수 있지도 않을까? 자신의 눈은 떴지만 딸은 세상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씩 다 뒤집어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엄마 아빠 사시던 시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하게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죠? 맞아요. 유튜브나 TV에서 들려줘요. 근데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엄마 아빠가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화책을 읽다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책을 잠시 소개해 볼까요? 옛날에 한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청 공무원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에게 미납된 세금을 빨리 내라고 주문을 하죠. 세금 500불. 할아버지는 다음 주에도 시청 공무원을 만납니다. 시청 공무원이 와서 빨리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시청 공무원의 압박 때문에 할아버지는 쓰러지고 마십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2가지.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할아버지 밥 드릴까요? 손바닥을 펴면서 그래.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주먹을 쥐면서 아니. 유일하게 이 손자가 기댈 언덕이었던 할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아이는 무척이나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미국 전역 최대의 개 썰매 대회가 열리죠. 그 개 썰매 대회 최종 우승 상금이 얼마예요? 맞아요. 500불이에요.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개들도 정말 시베리안 허스키부터 해서 큰 불독, 정말 큰 개들과 많은 개들이 모여서 썰매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유일하게 집에 있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출전을 하죠.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더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장점이 있죠. 왜? 이 마을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디가 경사면이고 어디가 조심해야 될 곳이고 하는 걸 말이죠. 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승전을 10m 앞두고 가장 먼저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10m, 9m, 8m. 드디어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세금 500불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했죠. 5m, 4m, 3m. 그런데 갑자기 개가 쓰러져 버립니다. 아이는 썰매에서 내려와서 개에게 다가갑니다. 왜 이래? 3m만 더 가면 우리가 우승인데 왜 쓰러지는 거야? 조금만 더 가자. 라고 하지만 이미 개는 세상을 뜬 거죠. 너무 많은 나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아이는 개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미안해.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고마워. 아이는 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 사이에 2등이었던 전대회 우승자가 옵니다. 5m, 4m, 3m. 그런데 갑자기 아이 옆에 썰매를 탁 멈춥니다. 썰매에 내려서 아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아이를 뒤로 젖히고 죽어있는 개를 먼저 들고 뚜벅뚜벅 3m를 걸어서 결승선에 개를 먼저 놓아둡니다. 결승선 옆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창가 너머로 할아버지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지하철 4호선에서 이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전대회 우승자는 이 아이의, 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알았을까? 주르르 흐르는 눈물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책에는요, 짧지만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큰 동심이 있었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빠르게 살아가고 급박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천천히 아이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편안함을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책을 읽잖아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다른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한번 잡아보십시오. 핸드폰에 비행기 모드로 하는 순간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자연스레 아이들의 세계로 입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 책벌레 만들기 프로젝트 3가지의 원칙 꼭 기억하시고요. 실천하는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